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이상훈 학과님 반갑습니다. 삼성에서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제가 삼성생명에서 전체 한 7,000명 정도 그 임직원 중에 선발했을 때 한 명 뽑힌 삼성경제연구소에 강사를 나갔었고, 당시 교육과부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교육기구 강의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강의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에 있는 방송국이라든지 해서 직접 출연해가지고 토론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주 MC에서는 명사초청 특강에 요청받아가지고 가서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말 강사로서 되게 뭐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도 있었고 나눔을 많이 베풀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삼성에서 한 7년 정도, 그 다음에 현대에서 한 4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좋지 않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직장, 뭐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는 보내고 싶어하고 본인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진짜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뽑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만 하다 보니까 떨어진 안타까운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노하우를 좀 제공하고자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바라 잡학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되게 중요하죠. 직장을 근데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놓고 공무원이면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이면 대기업, 아니면 공사면 공사, 이런 것들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쉽게,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강의하고자 만든 강의고요. 신촌대학교에서 개설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강의 들으셨던 분들 또 들으시겠다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PPT 준비한 거는 사실 한 2시간 해도 모자란데 보니까 5분짜리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는 반짝이는 미래계획연구소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대학교 상임이사 운영위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첫 회사는 BMW에 입사했어요. 왜 입사했냐면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집이 너무 치지게 가난해가지고 3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와 떨어져서 사글세방에, 달달이 사글세방에 전기장판 펴놓고 보일러비 아끼느라고 사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근데 사실은 오창석 씨 마찬가지로 저는 차를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어느 업계 최고다, 돈 제일 많다 그러면 무조건 명함 한 장 들고 갈 수 있는 건 BMW였어요. 왜? 영업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대단하시다고 하던데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자네는 어떻게 왔는지? 차를 파는 사람입니다. 차를 사러 팔러 온 게 아니라 선생님의 인생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파는 얘기는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노트에 그분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씩 제 걸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첫 입사에. 그래서 1년 만에 연봉 한 1억 2천 정도, 전국에서 6등 지역 판매왕 출신입니다. 1년에 47대를 판매했어요. 한 달 월급 많이 받을 때 2,800만 원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차는 나 판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성공담을 3시간, 4시간씩 회장님, 사장님들 얘기하고 나면 되게 공허해지시나 봐요. 그런데 나는 뭘 해줘야 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안전한 차를 타셔야 되죠. 그런가 하고 차를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좀 넘게 일했었는데 BMW에서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스카우트 좀 됐고요. 삼성생명에서 최연소, 최단기 지점장 합니다. 들어간 지 딱 1년 만에 매니저 들어가고 24개월 만에 지점장, 최연소 지점장입니다. 지금도 못 깹니다. 만 31살에 최연소 지점장을 했고 아직도 그 지점장 타이틀 못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강남, 그 지방의 지점장은 유일하게 강남의 지점장으로 올라가게 됐고, 강남의 지점장은 되게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로 해서 핵심 인재로 현대라이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 거기에 스카우트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입사해가지고 최근에 재작년에 그룹의 이제 우수상 받으면서 혼자 단일 매출 규모로 550억을 거저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실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난리 났었죠. 왜냐면 순마진율이, 순이익률이 1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 월급 주고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회사가 흑자로 전환하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좋은 조건에 오라는 회사 몇 군데 있긴 한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이겁니다. 강의.
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강사가 되자라는 게 제 원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강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자, 여러분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다 마찬가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시나요? 안 이거 행복하세요? 뭐, 행복하시죠? 왜 이러세요? 강사님 행복하시죠? 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특히 유독 왜 우리나라만 덜 행복할까요? 왜 하필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보면 되게 뭐 좋은 거 먹고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그럴까를 고민해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커리어에서 제가 제공하지 않는데 대학교입니다. 대학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안 나오시는 분 있겠지만 대학교를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오시면 조금 더 낫더라고요. 크게 나은 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더라. 자, 두 번째가 첫 입사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첫 직장을 갔느냐,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느냐,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어디 출신이냐 제일 물어봅니다. 제가 현대 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 출신입니다. 이거는 벌써 삼성 출신들끼리 따로 회의를 하고 따로 모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 출신, 그거 대단해.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업계에서 마찬가지. 제가 아는 사람들은 지금 그 썰전에 나오게 됩니다. 저랑 같이 삼성에 근무했던 사람 유수진 씨라고.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날고 겼던 삼성에서 최고였던 사람들은 어쨌든 다 인정해주는 범위에 있다 보니까 첫 직장 어디냐 되게 중요해요. 이직, 실직, 직장 하나 잘못 옮기거나 잘못 선택하면 완전 그렇죠? 그 기타, 결혼, 출산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죠. 뭐 나머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직업이 절반이에요. 직업. 내가 직업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결정짓더라는 거죠. 그거는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뭐 판사가 되고 싶어요. 수도 없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경찰 되고 싶어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요즘 어때요? 그런 직업 별로 안 좋다고 안 하려고 그러죠. 요즘 뭐 하려고 그래? 첫 번째 뭐예요? 공무원. 그렇죠. 고등학교 요새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준비가 나이죠. 두 번째 또 뭐예요? 교사. 세 번째는 요새 좀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 PC방 사장 이런 거 괜찮았었어요. 애들. 그리고 뭐 최근에 들어서 좀 뜨고 있는 게 뭐 있죠? 뭐 연예인이야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건물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주 뭐 핫하죠.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어린 친구들한테 강의하러 가면 다 그런 거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내가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명분과 어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 단순히 돈만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꿈이 있는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을 고생이 됐든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그죠? 자,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트렌드가 쭉 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변화된 흐름을 잘 보면 위인전을 보시면 안 돼요. 위인전에 뭐 나와요? 첫 번째, 옛날에 공자, 철학자, 왕, 그죠? 과학자 이런 순서대로. 최근에 뜨는 건 뭐예요? 기업인 중에도 크리에이티브한 에디터들. 근데 다음 세계는 뭐냐고. 다음에 순서가 다 있어요. 위인전 보시면 알아요. 요새 위인전은 뭐가 나와요? 옛날에 뭐 아브라함 링컨 나오고 정치인 한참 나왔을 때가 있었지만 뭐 아인슈타인 나왔고 그다음에 뭐 에디슨 발명가도 나왔던 시기가 있었고 위인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 보면 그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되냐? 시대가 변합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변합니다. 너무 빨리.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직업을 선택하냐. 알파고가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우리 직업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50%가 모두 다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직업이에요. 그럼 그 이후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청출과차 20대에 시작했던 이 일이 30년, 40년 하고 그만둘 건 상관없어요. 왜? 30년 뒤면 그래 봐야 뭐 50살, 60살이에요. 근데 평균 수명은 100세에서 120세 간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은 옛날에 죽었어. 그냥 10년 살다가. 환갑잔치 하다가 칠순에 가셨어. 그 사실 크게 뭐 노후도 없었고 돈도 필요하지 않았고 하나 직업 제대로 잡아서 안정적으로 한 30년 했으면 됐다. 이제 아니라니까요. 그럼 직업 선택이 중요하냐? 직업 선택.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직장을 뭘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은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내가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을 테고 좀 적게 벌 때가 있더라도 직업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직장은 늘상 바뀝니다. 요즘은 이직 못하면 바보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이직합니다. 정말 유통이 뛰어난 사람들은 60세 되기 전까지 30번, 20번씩 마공기 다닙니다. 그게 능력인 시대가 됐다. 자, 일강. 저는 상강합니다. 왜냐면 우리 애가 7일에 생일이에요. 네, 큰일 납니다. 제가 5일 가족여행 가야 돼요. 예약 다 해서 호텔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4강 하면 좋겠지만 임팩트 있는 상강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1강은 당신이 행복한 일을 하자. 내가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근데 그걸 자기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2강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 따로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고 싶은 대기업,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거를 하는 방법은 내가 남들 그 수많은 사람들 경쟁자를 다 제끼고 돼야지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어때요? 400대 전 세계 400대 재벌 중에 우리나라 자수성가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없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네. 개천에 용나는 방법 따로 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왜? 강남에 가면 제가 친한 그 유명한 진로 관련된 기적의 자소서를 쓴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제 친한 강사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인데 그 형님이 그 학원에서는 강남의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3강을 듣는데 12만 원이 아니고 3강을 듣는데 120만 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그렇게 수업 들은 친구들 중에 50%는 원하는 회사에 갑니다. 강남 상구가 서울대 가는 비중이 33%라요. 결국엔 뭐예요? 돈 있는 집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고 가는 방향성도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는 리크루터였습니다. 각 그 5대, 10대 재벌 기업에 다니시는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 핵심 인재를 빼오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 면접을 했고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로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체 계열사 대상으로 강의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육하고. 그 관점이 있는 관점.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그걸 놓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강. 나를 믿어야 꿈이 이루어진다.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한 3번 크게 망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겠죠. 중학교 때부터 일하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 대학교도 제가 5년 다녔는데 학비 마련하느라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사람이 정말 자기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 누가 와서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한 2번의 큰 기회가 있었는데 뭐냐면 삼성에서 별것도 아니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반열에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의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 있어요. 한때 돈 배달 비자금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 돈 배달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무까지 하셨다가 그 당시 이슈 터졌을 때 중국의 법인장은 잠깐 피해 계셨다가 다시 들어오시 조용해져서 다시 들어오신 분이 그분이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너가 그 비서실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지금 미래전략실 과거에는 부적은 들어가 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안 간다고 했어요. 왜?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밀어주기 시작하는데 뭐 순식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 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살았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매일 9시면 빚쟁이들이 전화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변치 않게 매일 똑같은 일들을 소화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모든 거 다 지금 후보가 낯설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가 후보입니다. 후보. 네. 후보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후보가 뭐가 부족하든 준비가 안 됐든 뭐가 아니니까 안 돼요. 아니면 뭐 인지도가 없든. 저는 그렇게 느껴요. 맞다고.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100%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보시면 뭐 아까 버킷리스트 나왔지만 제 겁니다. 이게. 제 거예요. 제가 아버님 어머니한테 빚을 몇 억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다 갚았어요. 6년 사회생활하면서 매년 1억 이상씩 벌어가지고 그 차가 다 갚고
지금은 좀 사는데 제 차입니다. 10년 넘게 탔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타고 요걸 잠깐 현대차 다니니까 이거 못 끌고 다녀가지고 장인어시 드렸다가 오늘 제가 장인어시 있는 새로 이제 새 차를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렉서스를 사고 싶으셔서 오늘 차가 나왔습니다. 아마 카톡에 와 있을 거예요. 사진 찍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 지갑에 1억짜리 들고 다니는 게 제 소원인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파트는 제가 집을 결혼 당시 15평 원룸 임대 아파트 시작이 700만 원 보증금 시작이 월세 15만 원짜리 결혼 생활 그 시작해가지고 20평 투룸짜리 임대 아파트 27평 방 3개짜리 초호화 27평 임대 아파트는 재벌이에요. 한 달에 월세를 한 56만 원 내드립니다. LHS 제공하는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거기 살다가 지금은 34평짜리 몇 억 안 되는 집에 5억 좀 언저리 하는 집 샀어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완전 빚더미에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목표가 좀 있어요. 요트를 무지하게 보러 다닙니다. 화성에 가시면 그 배축제 이런 게 있어요. 가시면 다 탈 수 있습니다. 요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인 거예요. 내가 요트를 갖고 싶다는 관심이 있으니까 늘상 없이 요트를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죠? 세계 여행 갈 계획도 갖고. 근데 이 중에 이런 세계 정복인 줄 알았어요. 세계 정복까지는 아니잖아요. 그 세계 제가 아는 분이 12억 들여가 6년 동안 세계 여행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아주 가까운 형님. 아들 하나인데 지금 육사에 있어요. 육사 4학년인데 그 아들이 이제 괜찮은 대학 다니다 때려치고 공정하지 않다 해가지고 육사를 공정한가? 육사가 훨씬 공정한데 왜? 네. 중년까지 공정하다. 중년까지. 네, 중년까지 다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형님 있는데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경험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능하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았을까. 남들은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방에서 지점장 처음 됐을 때 최고 어린 나이에 안 된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너 네 나이 무슨 지점장이야? 안 돼. 그 경우가 택도 없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했을 때 끝까지 무교수 됐고요. 강남에 가서 지점장을 처음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빚 다 갚고 이 자리까지 오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삼각대 이런 것도 다 제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제 오른쪽 잠깐 그 에피소드 소개하고 쭉 넘기고 끝낼게요. 제가 이렇게 처음 결혼식해서 살던 15평 원룸 임대 아파트에 하수관 공사하는데 거기 노가다를 갔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하수관을 묻지 않았어요. 하수관이 되게 커요. 저 이만합니다 관이. 그걸 이렇게 내릴 때 이제 잘 내려오라고 이렇게 밑에 위에서 해주잖아요. 딱 내렸더니 흙을 덮더라고요. 저 있는 데. 제가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기절한 줄 알았어요. 저 있어요 했는데 기계 소리에 막 잘 들리지도 않고. 장난 아니에요. 와, 사람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정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을 꿈꾸는 삶을 위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이영애는 이영애 같죠, 그렇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쁘죠. 장난 아니죠? 네. 슈는 났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네. 권상은 권상을 낳았고요. 그렇죠? 차태는 낳았습니다. 윤종신 낳았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세상. 정말 똑같습니다. 정이 났어요. 이은재 낳았죠? 김웅수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게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불변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지환은 기적을 낳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수업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같이 꿈꾸는 사람이죠. 감사합니다.